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딸기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딸기는 식물자원 중에서 채소류이고 딸기 열매를 먹으니까 과채류이지. 열매 채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적 풀이다. 장미과 딸기 속 그리고 종으로는 재배딸기 프라가리아 아나나사에 속하는데 이것은 북미종과 남미종이 자연 교잡된 거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초본류로 야생딸기는 숲딸기, 야생딸기, 알파인 딸기 뭐 이래가지고 향이 강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하지만 향이 강한 야생딸기를 볼 수 있지. 사실 우리는 야생딸기를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게 사실이잖아. 치유농업에서도 만약에 야생딸기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만나기가 어렵지. 재배딸기인 프라가리아 아나나사는 18세기 경에 버지니아나라고 향이 좋은 북미의 딸기하고 수컷하고 크기가 큰 칠로엔시스라고 칠레의 남미의 과실이 큰 암컷하고 우연히 근처에서 자라며 교잡이 일어나서 그것이 교잡된 결과가 오늘날 프라가리아 아나나사라고 재배딸기, 즉 원예용 딸기 시초가 되었다고 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1905년에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 전주 지역으로 가져와서 재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대. 딸기는 이렇게 잎과 뿌리와 관부로 되어 있다. 관부는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관부에서 잎과 뿌리 그리고 러너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화방도 출현을 하지. 왜냐하면 생장점이 딸기의 생장점은 어디라고? 관부여서 그렇다. 그래서 이 관부가 매우 중요한 거지. 재배 품종의 꽃은 보통 한 꽃에 수술하고 암술이 다 같이 있어서 완전하라고 하고, 또 암술은 화상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꼭대기까지 나선상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수는 암술의 수는 보통 100개에서 400개까지 간다. 하나의 암술에는 각각 짧은 화주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각각 짧은 화주와 한 개의 시방이 있다. 그것이 나중에 꽃특이 이렇게 딸기로 변하는데 그것을 암술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작은 화주가 있고 각각의 씨가 진짜 씨는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꽃특이 이렇게 딸기로 변하고 우리가 먹는 딸기이고, 이 각각의 암술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서부터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뭐야? 이거 하나로 보이는 열매를 확대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 끝에는 씨가 있고 가에 보면 요 뭐가 하나가 여기 달려 있잖아. 딸기의 화선은 기본적으로 치사나서다. 꽃이 피는 순서는 가운데 첫 번째 꽃이 먼저 피고 이 꽃이 중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옆쪽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피는데, 꽃대 생장은 중심화가 피면 멈춘다. 그래서 유아나스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1차 꽃인 중심화는 꽃줄기 맨 끝에 가장 먼저 피는 첫 꽃이고, 두 번째 2차로 피는 이 꽃들은 1차 중심화 밑에 두 개의 꽃자루가 마주 나고 있고, 이렇게 마주 나고 있고 갈라져서 각각 꽃을 피우는 전형적인 이산 두 개로 나눠지는 지산화서이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단계에서 갈수록 다시 분지가 일어나는데 두 개 이상의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너무 번성하면은 주축이 꽃으로 끝나고 그 아래에서 격가지가 발달하는 전형적인 치사나사의 변형인 셈이어서 이 딸기는 보통 모디파이된 이산치산 화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잎의 모양의 경우에는 딸기 잎은
한 줄기 끝에 세 개의 작은 잎,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 있는 삼출겹입이고, 이 각각의 잎은 타원형과 혹은 계란 모양이면서 질감은 잎 뒷면에 약간 미세한 털이 나 있는 정도. 그리고 잎 차례는 줄기 마디에서 잎이 여기 로제트 형태로 잎이 줄기 마디에서 달리지 않고 이 관부에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와서 로제트 형태를 띠고 있고, 기본 배열은 어긋나기이다. 즉 말하자면 줄기가 관부가 매우 짧아서 잎들이 한 곳에서 뭉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나선형으로 어긋나게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딸기잎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건데 톱니 모양이다.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갈라져 있고 이 톱니의 개수나 깊이는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딸기의 일생은 러너 발생해서 포기가 발육하든지 아니면 꽃눈이 형성해서 휴면에 들어가든지 하고 또 그 이후에 개화하고 결실을 하는 일련의 생육 단계가 자연의 기후 변화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계성 여름 딸기라고 보면 이런 3월에 씨를 심고 애기 묘를 만들어내는 용묘 기간을 거쳐서 4월이면은 아주 심기를 하고 5, 6월 되면은 고온 장일 조건이 되면 포기를 발육하게 되는 거지. 즉 말하자면 러너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커져서 증식을 해서 뭐 한다? 결실도 하고 딸기 수확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지. 그러다가 9월경 되면 저온 단일 조건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온 단일 조건에는 포기 발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생장점 관부에서는 꽃눈을 형성해 가지고 휴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꽃눈을 결정하게 되면 10월, 11월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꽃눈이 발달하고 자발적 휴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휴면에 들어가면 잎이 이렇게 지면에 딱 낮게 붙어서 로제트 형태를 띠게 되고 잎의 색깔이 짙은 녹색에서 이렇게 붉은색 자색으로 변하고 새로운 잎의 성장이 보이지 않고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다가 이러한 휴면 상태에서 12월, 1월 아주 추운 기간을 저온 조건을 거쳐서 이듬해 봄이 되면 휴면을 타파하고 다시 고온 장리를 만나게 되며 5, 6월이 되면 지난 9월에 만들어진 꽃눈이 있었잖아. 그걸로 깎고 개화를 해서 딸기의 결실을 5, 6월에 다시 맺기 시작하는 거야. 정 말하자면 딸기의 경우에는 관부가 이 크라운 생장점이 고온 장일이냐 저온 단일이냐에 따라서 꽃눈 분화를 억제할 것인가 포기 발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온 장일이면 포기 발육을 하고 저온 단일이면은 꽃눈을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봄에 수확하게 되는 딸기는 사실상 전년도 9월에 이미 예약된 딸기인 셈이지.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 9월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러너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꽃눈 분화가 지연되거나 불량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5, 6월 돼가지고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거지. 그러한 딸기의 생육 단계를 월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3월에 육묘 기간을 거쳐서 4월에 아주 심기를 하고 6월경에 고온 장일 조건을 만나면 꽃눈도 발생하고 러너도 동시에 발생을 해서 생산하고 증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병행해서 진행하다가 9월경에 가을에
좋은 단일 조건이 일어나면 휴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9월경에 이렇게 전조를 하게 되면 11월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 여기서 말하는 전조라는 것은 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9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백열등을 60W 정도 백열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1시간에 10분 정도 조명을 켜주는 건데, 이때 전구를 100W 50개 하는 것보다 60W 8, 90개를 설치하는 것이 빛이 더 잘 분산된다고 해. 그리고 전조할 때는 야간 온도가 5도씨 이상으로 균일할 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천장이나 비닐하우스 천장이나 척창이나 이런데 부직포로 보온을 해서 가급적 1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11월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노지 재배보다는 겨울철 시설 재배가 대부분이어서 지금 자연 상태 딸기 재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 겨울철 우리나라 시설 재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촉성 재배를, 또 반촉성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나 인위적으로 계절을 앞당기느냐. 즉 말하자면 자연 수확을 하면 전해 9월 달에 꽃눈이 분화된 걸로 그 다음에 5, 6월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그 휴면 상태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따라서 촉성 혹은 반촉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촉성이라고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여름에 딸기 5, 6월부터 딸기를 9월 10월까지 먹어야 되는 딸기를 겨울에 11월부터 휴면 상태 들어가는 그 시기에 딸기를 이미 결실을 맺고 있는, 시작하는 그 딸기를 촉성 재배라고 하고, 그런 촉성 재배는 그럼 꽃눈은 분화 안 하나? 휴면 안 해? 그게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꽃눈 분화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에 아주 심기 하기 직전에, 그지? 직전에 이미 꽃눈이 만들어져 있어. 저온 단위를 육묘 상태를 저온 단위로 해서 꽃눈이 만들어져 있지. 그리고 아주 심기 할 때는 이미 꽃눈이 분화된 것을 아주 심기 본토에 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휴면은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돼? 사실적으로 휴면은 아주 약하게, 아주 심기 할 때 그냥 완전한 휴면이 아니고 시설에서는 사실상 건너뛰어 버리는 거지. 그러고는 아주 심기 하고 약 한두 달 지난 다음에부터 뭐해? 아예 꽃이 피고 수확을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지. 수확을. 이런 것을 촉성재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촉성재배는 설향, 매향, 킹스베리 이런 딸기가 해당하는데, 휴면 기간이 매우 짧아서 사실상 그냥 지나가는 품종으로 11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고, 수홍이나 숙향 같은 딸기는 휴면 기간을 살짝 앞당기는 거지. 그래서 반촉성 재배인 경우에는 여기 아주 심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휴면이 살짝 하지. 휴면 상태 요만큼 살짝 하니까 2월 달부터 수확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반촉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설량과 같이 휴면이 얕게 지나가 버리는 품종이 보급되니까 촉성 재배가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져서 최근에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이 85% 이상 재배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야. 딸기는 전 연령에 있어서 굉장히 재배 선호가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지. 딸기 신맛은 능검산, 구연산, 주석산 이런 것들이 있고 메틸살리실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에도 효과가 있다. 메틸살리실레이트는 파스나 연고에 주로 사용되는 국소 진통 소염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은 아스틸살리실레이트잖아. 그래, 물론 다른 에스테로 화합물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진통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안토시아닌
이고 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C 일터인데 비타민 C는 과실당 100g에서 60mg 내외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비타민 C는 레몬의 2배이고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타민 C를 갖고 있다. 그리고 펙틴이라고 해서 풍부한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고 뭐 낮은 칼로리도 영향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 딸기 하얀 부분에도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으니까 꼭지 가까이까지 먹는 것이 좋고 씻을 때는 비타민 C가 수용성이잖아. 그래서 물에 녹으니까 씻을 땐 소쿠리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먹기 직전에 꼭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해. 딸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모종 심기, 그름 주기, 꽃눈 솟기, 잎 따기, 수확하기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 일단 모종을 심으려면 육묘가 돼야 되잖아. 파종해서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려면 모종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파종하고 육묘를 하는 방법에서는 일단 러너로 육묘하는 방법이 있고 씨앗으로 육묘를 할 수도 있겠지. 농가에서는 주로 런으로 육묘를 하고 있고 교육이나 체험 쪽에서는 씨앗으로 육묘를 하고 있지. 파종하기 전에 먼저 종자를 준비해야지. 작년에 과일 딸기 겉에 씨를 바로 썼더니 발화율이 낮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발화는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전용 딸기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딸기 종자는 반드시 휴면을 해야 되니까 젖은 키치타월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2주에서 4주까지 넣어놓으면 발화율을 크게 올려준다는 거지. 봄 파종은 2월에서 3월 정도, 가을 파종은 8월에서 9월 정도에 하는 거고 문제는 기온이 18도에서 22도씨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다. 종자를 할 때는 배지를 준비하는 거지. 상토에다가 플라이트 넣어서 충분히 적셔 놓다가 딸기 씨앗을 놓는데 딸기 씨앗은 광발화성이기 때문에 흙으로 덮지 않고 표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분무기로 미세하게 관수를 해야 돼. 과습하면 곰팡이 쓸고 또 건조하면 발화를 실패하게 되지. 그래서 분무기로 미세하게 관수를 해야 돼. 그래서 발화를 하면 즉시 밝은 빛이 필요하니까 빛 아래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놔주고 본엽이 출현을 하면 솎아줘야 된다. 본엽 2장에서 3장 정도 건강한 개체만 남기고 뿌리를 잘 보호해서 나중에 이식을 해줘야지. 포트로 옮기는 거를 해야지. 옮기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약 7일, 일주일 정도 전에 관수를 줄이고 낮에는 외부 공기에 노출시켜가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게 해서 이식을 준비하는 거지. 종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밭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딸기 토양은 산성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5.0 이상만 되면은 5.5에서 6.5 정도의 토양이 좋다라고 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밑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밑거름을 과다하게 되면 잎만 무성하게 되고 병이 늘어나니까 유기물 완숙 탭이 그리고 고토 스케일을 이용해 가지고 pH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인상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딸기는 산성 토양에 적응성이 가능한 작물이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작물이니까 pH 5 이상이면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토양은 깊이 20에서 30cm 정도로 경운을 해주고 밑거름을 균일하게 혼합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딸기 뿌리가 잘 퍼질 수 있고 이식하기
5 내지 7일 전에는 정지를 해준다. 정지는 두둑을 만들어주는 거지. 두둑의 높이는 20 내지 30cm 정도, 폭은 80에서 100cm 정도. 그리고 딸기는 과습을 싫어하니까 배수로는 깊고 명확하게 해서 흑색 비닐로 멀칭을 하는데, 정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심지 말고 5 내지 7일 정도 놔둬서 토양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물론 탭이 들어간 것도 있고 등등 가스나 염류나 이런 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안정화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딸기 모종도 준비되고 토양도 준비됐으니 이제는 이식을 해야겠지. 이식은 흐린 날 혹은 오후 늦게가 좋고, 그런 날이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좋겠다. 4월 어느 날 이 정도 되겠지. 딸기를 최저 온도는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은 피해를 보고, 또 최고 온도가 30도를 넘지 않으면 좋으니까 15도에서 25도 정도, 17에서 20도 정도에서 이식을 하되, 식재하는 거리는 주와 주 간의 거리는 20에서 25cm, 조와 이랑 간의 거리는 25에서 30cm 정도로, 물론 한 줄로 식재할 수도 있고 두 줄 식재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그림에는 한 줄 식재한 거지. 한 줄 식재했지만 러너에 의해 가지고 계속 증식을 하다 보니까 거의 두 줄에 가까운 식재가 이루어진 것을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별표 뭐지? 관부의 깊이이지. 크라운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관부는 이 딸기의 생장점이기 때문에 너무 깊으면 부패하고 너무 얕으면 뿌리가 노출돼서 고사가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것은 뭐냐? 관부 상단이 흙 표면과 같은 높이인 거. 관부 상단이 흙 표면과 같은 높이인 거. 나도 작년에 처음에 심었을 때는 관부를 땅 속에 넣은 거지. 그래서 성장이, 잎도 잘 안 나오고 뭐 성장이 좋지 않아서 다시 옮겨 심으면서 관부를 반 정도 노출을 시켰더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심는 순서는 구멍을 뿌리 길이보다 약간 깊게 파놓고 뿌리는 아래로 곧게 내리도록 하고 흙을 덮으면서 관부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손으로 가볍게 탁탁 눌러서 고정시키고 즉시 충분한 관수를 한다. 첫날에는 충분한 관수를 하는 게 좋아. 물이 막 흘러내리도록 충분하게 관수를 해준다. 그리고 정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2, 3일 정도는 차광을 해주고 소량의 관수를 한다. 오전 오후에 바람이 심하면 방폭망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식한 딸기 모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잡초 관리도 해주고 멀칭도 해주고 배토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주세우기다 묶어주기는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멀칭의 경우에는 필수다. 왜냐, 보통 흑색 비닐이나 백색, 녹색 비닐을 사용하는데, 이 멀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해도 예방할 수 있고 토양 수분도 유지할 수 있고 잡초 발생도 억제할 수 있으니 다 좋은데, 딸기 열매가 흙에 직접 닿으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멀칭을 하는 거는 아주 심기 하기 전에 멀칭을 미리 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활착하고 난 다음에 15일에서 20일경에 멀칭을 하는 것을 권한다. 잡초 관리는 당연히 열심히 잡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멀칭으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멀칭하지 않았다면은 고랑에 나는 잡초를 낫이나 예촉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제거해줘야 되지. 배토, 흙덮기도 해줘야 되는데, 딸기는 크라운 부분에서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나오니까 흙을 덮어줘야겠지. 그리고 러너가 나와서 뿌리 내릴 때 뿌리 부분이 흙에 잘 묻히도록 흙을 올려주는 배토를 게을리하지 말고, 또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또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매가 흙에 닿지 않게 하는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1주차에는 활착기니까 뿌리 활착을 도와주고,
과습이나 건조한 거를 막아주고 2주차에는 새 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란 잎이나 손상된 잎을 제거해 주는 거 잘 챙기고 3주차에는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첫 옷걸음도 줄 수는 있고 러너가 발생하면 얼른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 토양하고 통기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 제초 경중을 잘 해줘야겠지. 4주차 정도에는 꽃눈 분화를 준비하는 시기니까 과습하면 꽃눈 분화가 지연되니까 관수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개화기 전후에 만약에 최저 기온이 5도씨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 만약에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당연히 저온 장애가 일어나겠지.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생육 조절이 들어가야 되지. 정지, 전정, 적심, 저가, 저겹을 하든지 유인, 적화, 적과, 복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딸기 재배에는 전정이나 적심은 거의 하지 않고 저겹, 저가, 적화, 적과, 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복대, 봉지 씌우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다. 생육 조절할 때 전정이나 적심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딸기는 목질화된 가지가 없기 때문이지 생장점이 뭐야 관부 크라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르면 생육이 저하되니까 전정을 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저겹은 반드시 필요한데 노화된 하엽이나 병든 잎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곰팡이병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근데 한꺼번에 많이 저겹을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2장에서 3장 이상 제거하지 말라. 잎은. 자, 우리 교재 보면은 저겹이라는 것은 저게 잎딱인데 잎이 무성해서 통풍이나 통기가 나빠질까봐 일부의 잎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오이나 딸기에서 노화된 잎을 제거해주면 수관하고 통풍을 좋게 해서 병해를 방지한다. 그래서 수량도 또 품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겹을 하자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딸기는 저겹을 해서 과습, 밀식을 막아줘서 곰팡이병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따면 안 되고 잎을 제거하면 안 되고 한 번에 2-3장 이상 제거하지 않도록 하자. 세 번째 저가는 러너를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매우 중요해. 왜냐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러너라는 것은 또 다른 식물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열매는 자꾸 작아져. 그러니까 러너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육묘 더 많은 모종을 키우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일부는 남겨도 그렇지 않으면은 러너는 계속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유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딸기가 흙에 닿으면은 부패할 수 있으니까 과실이 흙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잎은 가능하면 위로, 화방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멀칭 위에 과실이 고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해. 적화, 꽃을 솎아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딸기는 꽃줄기 가운데 가장 크고 먼저 핀 중심화 아래에 2개의 꽃자루가 이렇게 마주나면서 갈라져서 각각 척화를 피우는 이산치산화서이고 척화에서 또 다시 분지가 일어나고 다시 분지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묶음 그러니까 꽃대 하나를 하나의 화방이라고 하고 이것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자꾸 불균일해지니까 화방당 5개에서 7개의 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과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개화 순서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것처럼 과실 크기 또한 중심과에서 척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한 화방에서 4개에서 6개 정도의 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적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딸기의 경우 복대, 봉지 씌우는 것은 하는 경우에는 노지에서 재배할 때
흙이 많이 튀고 그럴 때 외관이 중요할 때는 복대를 하고 되게 하우스에서 멀칭을 해서 통풍이 양호하게 키울 때는 복대 없이도 충분히 잘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딸기는 자르는 작물이 아니라 드러내고 정리하는 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수확을 해야겠지. 수확하는 시기는 과실이 약 80에서 90% 착색이 끝나고 꼭지 바로 아래까지 붉은색이 됐을 때 손에 이렇게 잡아보고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할 때는 가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과실을 지지 말고 꼭지만 잡고 가능하면 오전 중에 수확을 하는 것을 권해. 비나 이슬이 말랐을 때 해야겠지. 왜냐하면은 과실 표면이 손상되면은 부패하니까. 보통은 꽃이 피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따게 되고 거의 매일 따게 되지. 수확한 것은 기형이나 상처가 있는 건 얼른 분리하고 0도에서 2도 정도 시에서 빠른 냉각을 하는 것이 좋고, 적과가 중요한 것처럼 번식할 때는 수확을 포기하는 게 좋고, 수확할 때는 번식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러너를 전면적으로 수확할 때는 제거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딸기는 한마디로 늘릴 때는 열매를 버리고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는 러너를 늘리면 안 돼. 제거해야 돼. 그 다음 번식하기야. 번식하기 첫 번째 러너 번식. 러너 번식은 병 없는 건강한 모주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러너가 뻗어나가게 뒀다가 러너 끝에 자묘를 흙에 고정시키고 뿌리 활착이 일어나면 러너를 이렇게 절단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독립묘로 키우는 방법이 러너로 번식하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묘는 1차 혹은 2차 러너까지만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러너가 2차 넘어 쓰는 것들은 계속 모주를 약화시키니까 활착 전까지 직사광선 피하고 1차에서 2차 러너까지만 쓰자. 두 번째 씨앗 번식은 딸기 겉에 점을 파종하는 거잖아. 이 파종할 때 유전 형질이 부모하고 달라지고 또 발화나 육묘의 난이도가 높지. 그래서 일반 재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작년에 내가 했을 때도 실패했어. 올해도 지금 시도를 했는데 모르겠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주도 가능한데 혹시 분주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만약 성숙한 포기의 딸기 관부가 크라운이 여러 개로 갈라진 경우가 있다면 손으로 관부를 조심하게 분리해서 각각 심어서 포기를 나눌 수도 있다. 번식하는 방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것은 장미과의 딸기 속인 프라가리아 아나나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근데 우리 교재를 보다 하면 영양번식 종류 중에서 분주의 종류에서 나무 딸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 딸기라는 것은 스트로베리 트리라고 해서 학명으로 보면 아르부투스 어네도라는 거야. 이거는 진달래과 산딸기 속이야. 그러니까 초본류가 아니라 목본류, 나무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복분자 딸기, 줄딸기, 멍석딸기 등등이 있는데 이 나무 딸기는 목본류니까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뿌리 형태로 굵어지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주도 가능하고 삽목도 가능하다 그래. 그리고 이 산딸기의 경우에는 동물에게 먹혀서 씨앗을 옮기기도 하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산딸기는 복분자 같지 않아? 복분자 딸기는 옛날에 아들이 많이 아파서 부부가 스님한테 정성스레 살을 드리면서 물었대. 스님, 저희 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스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산에서 나는 딸기를 먹여보라고 했다고 하지. 그래서 그 부부는 정성껏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산딸기를 다려서 아들에게 먹였대. 그랬더니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은 건강해졌는데 하루는 아들이 요강에 오줌을 놓더니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힘찼다는 거지. 그래서 산딸기를 요강을 뒤집는다라는 뜻인 복분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 딸기 나무라고 하면 복분자 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딸기, 중딸기, 거지딸기 등 종류가 많아. 딸기를 치유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보면 정식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은 나도 이 자리에 뿌리 내린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딸기 모종을 한 주씩 심는다든지 이 딸기가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야기 나누기, 화분이나 이름표를 달아서 내 딸기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자리 잡는 과정에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경 적응, 안정감, 또 초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딸기 러너를 제거한다든지 묵은 잎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의 나를 돌보는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러너를 직접 잘라보며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다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대화를 한다든지 지금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뭔지 적어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면은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번아웃이나 돌봄 스트레스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든지 자기 돌봄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딸기가 개화하고 수분하는 단계에서는 관계가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예를 들면 붓으로 꽃 수분을 도와준다든지 꽃에서 열매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한다든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면 혼자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상호작용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딸기를 유인하고 복대하는 단계에서 지지받는 경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열매를 조심스럽게 묶어준다든지 이 딸기가 왜 도움을 주는지 설명한다든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장치가 무엇인지 떠올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의존이 아니라 보호받는다는 정신건강 혹은 트라우마 회복 대상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받는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딸기를 수확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해냈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직접 수확해서 바로 맛을 본다든지 처음 심던 날 기억나세요? 라고 회상을 유도한다든지 딸기 색이나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오감을 자극하면서 해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는 성공 그리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한 대상자에게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개개인 대상자들의 성취감이나 긍정적인 정서를 높인다든지 회상이나 감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 우리는 딸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이나 딸기의 일생 아니면은 딸기 재배 과정 또 번식 방법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 딸기는 과정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치유 작물이지. 그래서 대상자에게 기다린다는 거, 돌봄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 것까지, 수확해서 보상받는 것까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인 것 같아. 끝.